아, 그냥 일개의 그룹이라고 생각했던 방탄소년단이 수많은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내진 집합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덕질도 디테일하게 파보면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더라인입니다. 제가 책을 하게 된 건 지금이 처음이죠. 이 책이 거의 처음일 텐데, 제가 원래 영상 예고해드렸다시피 다이어트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그 영상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영상이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영상인데, 책을 주제로 한 얘기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일단 책을 먼저 하겠습니다. 책을 먼저 하고, 다이어트 시작 영상은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요번에 읽게 된 책은 BTS 인사이트 자랑과 진심이란 책이고요. 저자는 김남국이고 출판사는 비밀신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리디북스의 리디셀렉트 서비스라는 월 6,500원만 내면 무제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로 제가 읽었습니다. 전자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전자책 특집을 제가 또 해볼 생각이거든요. 저는 전자책으로 읽다 보니까 지금은 전자책이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이제 책이 무겁지도 않고 언제 어디서는 꺼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간편함이 아무래도 무거운 책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 눈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 일단 지금 뭐 별로 이상이 없으니까 잘 읽고 있습니다. 저자는 김남국 님이시고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네요. 현재는 DBR. 이거 비즈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고 이거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네, 알고 보니까 동아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님이시더라고요. 이 책은 방탄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래요. 방탄 자체가 핫하기도 하고 세계로 나가서 지금 엄청나게 국위를 선양하고 있잖아요. 히트라는 작은 회사에서 이런 그룹이 나왔다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데 이 책만 한 권 제대로 파도 리더십이나 마케팅이나 문학이나 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이 책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 삼성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90%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탄 팬덤 분포율은 삼성전자보다 더 글로벌화되어 있다. 좀 놀랐어요, 이거 보고. 삼성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방탄이더라고요. 방탄의 전략이 있는데 오무 전략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전략. 뭐 해외 지사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로컬화 전략 없이. 로컬화 전략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거나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조금씩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한글로 노래하고 한국인 멤버로 성공을 했죠. 외국인 멤버는 아시다시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없이, 매스미디어 혜택 없이. 이거 정말 방탄 팬들은 느끼실 건데요. 작년 연말 시상식이었죠? 라스트는 방탄이 장식해야 되는데 엑소, SM 가수들이 다 장식을 했어요. 라스트 무대. 이게 아마 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챙겨봤는데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라스트 무대는 항상 SM 가수들이 많이 했었어요. 10대 연습생들에게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대요. 하루에 16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그 방시혁이 원래 애 취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최근에 제가 파워풀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보면 어른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어른 대접.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출장을 갔다 면 출장 갔다 왔냐 보고받고 얼마 썼냐 영수증 보여줘봐라. 뭐 정산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는. 그 사람들이 서로 신뢰가 쌓여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IQ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연습의 양과 질이다. 타고난 사람은 꾸준한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탄 멤버들 중에서도 보면 정국이나 슈가나 진이나 RM 멤버들은 춤을 잘 못 췄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 잘 추지 않습니까? 랩도 잘하고. 제이홉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랩을 배웠는데 랩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빅히트가 생각하는 좋은 인재의 조건은 신체적 요소, 기량적 요소, 인성적 요소인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인성적 요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성이 뒷받침돼야 프로를 뛰어넘어 아티스트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인성에 대한 방시혁의 철학을 이 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신체와 기량을 가진 인재는 차고 넘친다. 인성 요건에 문제가 발생하면 선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빅히트의 경우 인성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게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구절 중에 한 개인데 기량이 부족한 사람과 인성이 뛰어난 사람, 기량은 출중한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 비교하면 장기적으로는 항상 인성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 저희 와이프는 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순위가 있는 거 아니었지만 좀 뒤쳐졌었는데 지민이가 엄청나게 치고 올랐죠. 물론 방탄소년단 인성은 유명합니다. 다 너무 좋은 걸로.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방탄소년단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게 진심의 출격이란 챕터에 나온 얘기인데 유튜브도 그렇고 진짜 자신만의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진심이 아니면 가 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방탄의 경우 그런 진심의 공감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BTS 불변의 원칙. 이야기는 물론 다 곡으로 풀어내고 있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 곡에서 캠페인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약자들, 청소년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좀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수평적 소통. 팬들과 소통하는 건 뭐 엄청나죠. 그리고 멤버들 간의 소통도 되게 잘 되는 걸로 유명합니다. 약점의 노출.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유명한 작가들이나 훌륭한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약점을 다 드러내죠. 바닥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서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진짜 방탄이 아티스트라고 생각되는 게 가사로 풀어내더라고요. 철저하게 가사로 옮겨내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탄의 경우 비즈니스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BTS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얘기했던 그 진심인데 이게 좀 되게 신선했어요. 이 작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빅뱅과 트와이스 노래에는 최다 반복어는 베이비, 방탄의 최다 반복어는 나, 노력, 인생, 노롱, 청춘의 화두.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가사는 뱁새라는 가사인데 이게 엄청 유명합니다. 방탄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5포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를 대변하는 가사죠. 노력, 타령 좀 그만둬. 밀레니엄 세대는 지금 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다 타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뭘 해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지쳤죠. 학교도 아니라 스카이캐슬 보셨잖아요. 학교도 아니라 성적 뭐 올린다, 뭐 대학 좋은 대학 가라. 하지만 갔다 오면 뭡니까? 취업 안 되죠. 안 행복하죠. 돈이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많이 지쳤죠. 그 밀레니얼 세대는 번아웃 증후군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방탄은 가사에서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융합의 싱귤러리티인데 싱귤러리티란 곡이 있다는 걸 듣고 좀 놀랐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 이게 아마 비의 노래인데 이게 레이커즈 와일이라고 구글에서 되게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방시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테크니컬적인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노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융합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힙합과 아이돌은 그동안 섞이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춤을 추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랩을 하면 춤을 춘다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죠. 지금도 잘 풀어내간 뮤지션들이 별로 없습니다. 블락비도 지금 좀 안 좋게 됐죠.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팬들이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 올라오니까 뭐 일종의 서프라이즈 같은 선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작권은 등록되어 있지만 음원으로는 출시되지 않는 사운드 클라우드 가서는 이제 들을 수 있는 뭐 팬들에게는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고 방탄 자체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멤버 정국의 경우에는 영상 촬영과 편집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스스로 GCF라고 골든 클로젯 필름? 이란 이름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JYP에 슈퍼인턴이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죠. 슈퍼인턴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멤버별로 음악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이거 트와이스였을 거예요. 트와이스인가 갓세븐이었나. 근데 JYP가 박진영이 말도 안 된다 그랬죠. 곡 하나 나오는데 얼마나 힘든데 수많은 컨셉과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저렇게 나올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방탄은 그걸 해내고 있죠. 이 장르 간의 융합이 제가 제일 방탄을 좋아하는 건데요. 마이크 드랍.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오바마의 오바마 아웃 이란 말과 함께 마이크를 가슴 높에 떨어뜨리는 이건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하고 래퍼들이 많이 하는데 이 오바마 아웃 이 영상을 보고 제이홉이 가사를 썼다 그랬나?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이런 걸 융합을 시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134340 이건 명왕성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명왕성은 유일하게 미국인들이 찾아낸 행성의 이름이랍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안 돼서 행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방탄이 이걸 곡으로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을 위로해줬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뭐 엄청난 거죠. 빌보드가 있는 나라인데 방탄이 인지도가 많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왕가이의 화양연화,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영감을 받은 윙스 앨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서 영감을 받은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는 지민군의 노래고요. 노래는 좋습니다. 이 세렌디피티 춤은 뭐 정말 예술이죠. 시간 나면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챕터 4로 넘어가 되면 챕터 4는 셀프 메이킹 신화인데요. 셀프 메이킹 신화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나이키 두 개 비슷비슷하죠. 기술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디다스가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무인 공장도 돌아가고 있고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하지만 나이키를 이길 수 없어요. 나이키 요번에 캠페인 여성들 나오는 거 있죠. 페미니즘. 그거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스토리를 풀어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에비앙은 결석이 치료됐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스토리로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있고요. 몰스킨의 경우 고흐나 해밍웨이 뭐 이런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대요. 근데도 그렇게 마케팅을 하죠. 지금은 아마 중국 회사에 넘어갔을 거예요. 몰스킨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는 진짜 똥망인데 여전히 잘 팔립니다. 요새 가방도 나오고 액세서리도 나오고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니까 세상에 결코 기능이나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어떤 스토리로 풀어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선 계속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 스토리,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건 신체적으로 매우 나약한 존재였던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동력은 허구를 포함한 스토리를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이 믿게 되면서 다른 종은 도저히 불가능한 대규모 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마 성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아마 뭐 그럴 거예요. 이게 뭐 허구 얘기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